밖에서 교도관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갑자기 수감실에는 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일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휴대폰 가지고 있는 걸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러니 어서 숨겨야 해. 강철 씨,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 보니 교도관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 어서 서둘러 휴대폰을 숨겨야 해. 3180번은 안에 있는 겁니까? 불시 점검이 있으니 어서 문 열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 여기서 걸리는 것보다 휴대폰이 고장나더라도 변기 안에 숨기는 게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여기에 놓으면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3180번은 어서 나오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나 본데 불시 점검이 있는 시간에는 본인 위치에서 대기하는 거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3180번은 어서 본인 위치로 이동해서 불시 점검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하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도관님,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화장실 위생 상태부터 점검에 들어갈 테니 19번 방 수감자들은 잠시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부에 보고되는 중요한 불시 점검이니 움직이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교도관님이 변기 안에 숨겨놓은 휴대폰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아마 거기까지 뒤져보시진 않을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고. 하지만 얘 휴대폰도 아닌 말자 휴대폰을 물에 넣어버려서 미안한 상황이 생겨버렸는데 어떡하지?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 말자도 이해해 줄 거라고. 3180번째는 휴대폰을 어디에 둔 거지? 화장실 안에 숨겨놓고 나온 건가? 아니면 몸에 지니고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 어차피 걸려도 3180번이 뒤집었을 테니까 만 모른 척하면서 시침이 뚝대고 가만히만 있으면 될 거라고. 꼴 보기 싫었던 3180번 넌 이제 독방일 테니 마음의 준비는 해두고 있는 게 나을 거야. 방금 전에 3180번은 왜 저렇게 놀란 건지 모르겠어. 설마 화장실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아마 교도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불시 점검이라는 말에 당황해서 그런 것 같이 보이긴 했어. 교도소장님께서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9번 방과 3180번은 각별히 신경 써주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불시 검문은 적당히만 해두고 다음 수감실로 넘어가는 게 낫겠어. 다른 수감실에 비하면 19번 방 화장실 청결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보여. 교도관님이 내가 변기에 숨겨놓은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셨겠지?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이 긴장돼서 미치겠어. 3180번 넌 이제 끝났어. 니녀는 이제 꼼짝없이 독방일 테니 준비나 잘해두라고. 유진이 표정이 왜 저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거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 교도관님, 우리 19번 방 화장실 엄청 깨끗하죠? 네, 19번 방 화장실 청결 상태가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화장실 청소당번이 되어서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론 교도관님께서도 19번 방 청결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불시 검문이니 이제 저희는 수감실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들 전부 꺼내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19번 방 수감실은 모범 수감방이니 제가 가볍게 눈으로만 수감실 내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568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건 뭡니까? 내가 아까 유심칩을 휴대폰에 끼운 후에 유심카드 버리는 걸 깜빡했어. 정말 큰일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왜 3180번은 안 걸리고 내가 걸린 거냐고. 정말 다시는 독방에 가기 싫은데 돌아버리겠네. 4568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게 뭐냐고 본 교도관이 묻지 않습니까? 지금 즉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 교도관에게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제 정말 끝나버린 것 같아. 때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이건 휴대폰에 끼우는 유심카드 같은데 이걸 왜 4568번이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수감실 내로 휴대폰이 반입된 건 아니겠지. 이건 심각한 문제 같아 보이니까 제대로 확인해봐야겠어. 4568번은 왜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까? 본 교도관이 휴대폰 유심카드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 계속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중대한 사안이니 아무 대답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버틴다면 교도소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아니면 4568번은 독방행인 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계속 아무 말하지 않고 버티실 겁니까? 말자 저 인간은 왜 또 사고 쳐서 우리 수감실 사람들에게 피해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교도관님, 제가 한치의 거짓 없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움 푸세요. 교도관님,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으니 직접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3180번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 설마 최 교도관에게 나한테 휴대폰을 넘겨받은 거라고 꼰지르는 거 아니야? 생긴 것만 보면 그냥 순진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여우 같은 계집애였나 보네. 3180번이 선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3180번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낫겠어. 분명 휴대폰을 화장실에 안 보이게 숨기고 나온 것 같으니까 최 교도관에게 다시 한번 화장실 조사해보라고 하면 끝날 거라고. 갑자기 3180번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겁니까? 최 교도관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3180번 이야기 먼저 들어볼 테니 4568번은 잠시만 대기하도록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건지 3180번은 바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제 정말 끝나버린 것 같아. 지지리도 복도 없는 난 또다시 독방으로 가게 생겨버렸다고. 이번 일 들켜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13번 방 또라이와 여왕벌까지 싸잡아서 전부 눈탱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왕벌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된 이상 만만한 13번 방 또라이한테 모두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다고. 교도관님, 그 유심카드는 4568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 유심카드를 가져온 사람이 3180번이라는 말인가요? 네, 교도관님, 그 유심카드를 가져온 사람은 제가 맞습니다. 3180번이 이 유심카드를 가져왔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제가 도서관 청소 작업 중에 바닥에서 주웠거든요. 청소하다 보니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다는 걸 깜빡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교도관님. 방금 전에 3180번이 말한 대로 도서관 청소 작업 중에 주웠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걸 들켜버리면 우리 수감방이 많은 피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다칠 것 같이 보여. 그러니 어떻게든 숨겨야 할 것 같아. 네, 전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심카드가 4568번 자리에서 발견된 거죠? 그건 3180번이 쓰레기통에 유심카드를 버리려고 하길래 제가 호기심에 구경해보고 싶어서 3180번에게 보여달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괜한 오해 살 행동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교도관님. 교도관 중 한 명이 휴대폰 유심을 끼운 후에 신경 쓰지 않고 부주의하게 유심카드를 버린 것 같아 보여.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3180번은 청소 작업 중에 발견된 특이한 물건이 있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수감방으로 가져오지 말고 현장에 있는 교도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해하신 거죠?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4568번도 아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앞으로 오해 살 행동하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4568번은 전에 독방에 2번이나 다녀온 전적이 있어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있을 테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겁니다. 제가 걱정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4568번이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면 탕수육 교도소로 이전 조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나을 겁니다. 탕수육 교도소라면 중범죄자들만 모아놓는다는 그 지옥 같은 교도소를 말하는 건가 보네. 강약약강의 전형인 말자가 거기로 간다면 사람 되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걸? 그런데 교도소 생활 잘해오던 유진이는 왜 유심카드를 집어와서 이런 난리를 일으킨 건지 모르겠네. 그 악명 놓기로 유명한 탕수육 교도소로 날 보낸다고. 이제 더 이상 내겐 기회가 없는 것 같으니 남은 수감 생활 동안은 쥐죽은 듯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아. 명심하겠습니다. 교도관님. 그럼 19번 방 불시 점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 수감자들은 지금부터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교도관님, 이번 일로 저희 수감방이 모범 수감방에서 제외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는 거죠? 네, 오해로 밝혀져서 그럴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전화까지 하시고 급하게 끊어버리기까지 하시다니 혹시 사모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그런데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온 게 미스테리긴 하네.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깨어나 있었어. 창밖을 보면서 무슨 생각에 저리도 깊이 잠겨 있는 거지. 이제 스마트한 아저씨가 깨어났으니 사모님 꺼내드리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아저씨, 언제 깨어나신 거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저씨, 몸은 괜찮으신 건가요? 정신을 잃은 채로 정말 오랜 시간을 누워 계셨던 거 아시죠? 이 스마트한 아저씨는 왜 계속해서 뭐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직은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건가? 강철 씨, 지금 유진 씨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게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침대 위에 놓여있는 태블릿에 사모님과 관련된 기사가 떠 있는 걸 보니 스마트한 아저씨는 벌써 사모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스마트한 아저씨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으니까 이제 사모님 꺼내드리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고. 아저씨, 사모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모두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 놀라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유진 씨가 이런 상황까지 매몰릴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 날도 추워 죽겠는데 이 시간까지 탐문하러 다니다 보니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다 동태되어 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팀장은 왜 처음엔 김영사한테 탐문조사 맡긴다고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일거리 떠넘겨 버린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피곤한 잡일은 전부 내 몫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 이제 이놈의 경찰 짓도 더럽고 피곤해서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마침 배도 고팠는데 저기 국밥집이 보이는걸. 가서 몸이라도 녹이면서 저녁이나 해결하자고. 사장님, 여기 순대국밥 대짜로 하나만 부탁합니다. 네, 손님,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순대국밥집 사장님은 사진 찍는 게 취미인가 보네.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니 보통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저건 어디서 많이 보던 오두막 같은데. 그래, 맞아. 얘가 지금 재조사하고 있는 이번 사건이 일어났던 그 오두막이 맞아.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사진 찍은 위치와 구도가 해당 사건에 제출된 증거사진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 아까 오두막 근처의 갈대밭에서 주운 이 카메라 렌즈 뚜껑이 뭔가의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해 봤을 때도 카메라 렌즈 뚜껑이 거기에 버려진 시점이 최소한 수개월 이상은 되어 보인다고. 그러니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분명 뭔가의 접점이 있을 것 같아. 왠지 이상하게 여기 국밥집 사장이 찍어놓은 오두막 사진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사진과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여기 순대국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벽에 붙여놓은 사진 전부 사장님께서 찍으신 건가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 중에 잘 나온 사진들만 골라 인화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풍경 사진 찍는 게 제 유일한 취미거든요. 혹시 손님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 너무 멋져 보여서 궁금해서 여쭤보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신 거군요. 그럼 순대국밥 식기 전에 맛있게 드세요. 이 가게 주인 이상하게 느낌이 묘한 것 같아. 왠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미묘한 기분이 들어간다고. 일단 감식반에 카메라 렌즈 뚜껑 제출해서 특별한 흔적이나 지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잠복해서 이 가게 사장 살펴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예직감으로는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속부터 채우자고. 오늘 저녁 메뉴는 영 시원치 않네. 고깃덩어리 한 점 없는 저 푸른 초원이야. 우리가 무슨 풀만 뜯어먹는 소인 줄 아는가 보네. 우리같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먹여주는 게 어디야. 그러니 불만은 그만 털어놓고 밥이나 먹으라고. 점심에는 맛있는 반찬들만 먹다가 이 반찬들 보니 저는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하여튼 쑥이야 넌 못 말리겠어. 참 유진아, 아까 그 유심카드 정말 도서관 청소하다가 주운 거 맞는 거야? 혹시라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 주우면 절대로 수감실내로 가져오면 안 돼. 특히 휴대폰이나 통신기기와 관련된 건 교도소 내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니까 앞으로는 주의하는 게 나을 거라고. 예전에 교도소 수감실에서 휴대폰 때문에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 혹시 수감실에서 누가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맞아. 그게 아마 12번 방 수감실이었을 거야. 휴대폰을 어떻게 들여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12번 방 수감실 내에서 휴대폰이 발견돼서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그때 휴대폰 몰래 숨겨둔 사람, 그것 때문에 탕수육 교도소로 이송 조치되었을 거야. 원래 그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교도소 내에서 불식 업무이라는 건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불식 업무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라고. 저도 그 인간 기억나요. 얼굴에 큰 점 있었던 여자 맞죠? 그래, 맞아.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저도 이름까지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얼굴에 있는 큰 점 때문에 사람들이 점순이라고 놀려댔던 것만 기억나요. 그 여자가 교도소에 와서 휴대폰을 어디서 구한 건지는 아직까지도 교도소 내에서 미스테리로 남아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교도소장이 열받아서 한동안 수감자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지 유진이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아무튼 교도소 내에서는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이 왕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고. 이렇게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휴대폰을 들켰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 대화 중에 죄송한데 유진 언니 저랑 잠깐만 이야기 가능하신가요? 말자야, 언니들 이야기 중이잖아. 갑자기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중간에 버르장머리 없이 끼어드는 거니? 쑥이야 너 정말 언제 한번 걸리면 박살 내버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3180번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미치겠네. 저는 말자랑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올 테니까 두 분은 편안하게 대화 나누고 계세요. 유진 언니 여기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로 가서 이야기 나눠도 괜찮으실까요? 그래,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유진 언니,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 덕에 제가 다시 독방에 가게 될 뻔한 걸 간신히 피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 언니, 제가 이번에 도와주신 건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니야, 나도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아까 교도관님한테 말짠이가 걸렸으면 나까지 함께 걸려버렸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마음 쓰지 않아도 돼. 그런데 유진 언니, 아까 휴대폰은 어디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는 휴대폰을 안 들고 나오신 것 같던데 혹시 어디에 두신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맞아. 내가 휴대폰을 변기 안에 숨겨놓은 걸 깜빡했어. 교도관님은 한참 전에 나가셨는데 그걸 왜 여태까지 까먹고 있었던 거냐고. 아마 휴대폰에 물이 들어가서 지금쯤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것 같아. 이제 어떡하지? 말자한테 미안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교도관님한테는 걸리지 않았으니까 말자도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게 내가 너무 급하게 휴대폰을 숨기려다 보니까 변기 뚜껑 안에 넣어버렸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변기 뚜껑 안에 넣어버렸다고요? 말자가 충격을 받은 건가? 왜 저렇게 멍하니 있는 거지? 말자가 굳어버린 사람처럼 있으니까 내가 더 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 말자야. 나도 너무 급해서 다른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저 화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내가 더 당황스러워지는데 내가 휴대폰을 물에 넣어서 고장나게 한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물론이죠 유진 언니. 이거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 출시된 방수까지 완벽하게 되는 갤럭시 S26 최신형 폰이라고요. 그러니 물에 넣어도 안전한 휴대폰이에요. 이 휴대폰이 방수까지 되는 폰이었나 보네. 정말 다행이야. 그럼 휴대폰이 고장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아마 그럴 거예요. 바로 꺼내서 확인해 볼까요? 정말 다행이야. 화면이 들어오는 거 보니 휴대폰은 멀쩡한 것 같아 보이는데 유진 언니, 정말 휴대폰은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아까 교도관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걸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잘만 숨겨놓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전 휴대폰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휴대폰에 관해서는 유진 언니와 저만 아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유진 언니도 필요할 때마다 쓰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위험한 도박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 하지만 급할 때 남석 씨나 강철 씨와 통화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고. 그래, 그렇게 할게. 유진 언니, 앞으로 이 휴대폰은 여기 보이는 타일 안에 숨겨놓기로 해요. 제가 휴대폰 닫기 전에 미리 작업해 놓았거든요. 타일 안쪽이 텅 비어 있어서 휴대폰 넣어둘 공간이 있어요. 타일 옆부분만 조심스럽게 눌러주면 떼어지게 만들어놨으니까 언제든 사용하시고 휴대폰만 다시 원위치 시킨 후에 타일만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넣어두실 때는 반드시 휴대폰 전원을 꺼두시고 타일 안쪽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서 휴대폰이 항상 충전되어 있도록 해놓으셔야 해요. 휴대폰 충전기는 오늘 오후에 몰래 받기로 했으니까
받는 대로 여기에 꼽아 놓을게요. 타일 안쪽에 콘센트가 있는 걸 어떻게 안 거야? 전에 우연히 교도소장실 청소 담당으로 배치되었다가 우리 수감실 배선도면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숨겨진 콘센트가 있는 걸 알게 돼서 타일을 열어보게 된 거였어요. 예전에 우리 수감실이 교도관들 휴게실로 사용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전기 쪽 관련 일을 해와서 그런 부분은 잘 알거든요. 그래, 잘 이해했어. 그럼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저씨, 그렇게 멍하니만 있지 말고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 계신 사모님을 꺼내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에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아저씨가 사모님을 끝까지 지켜준다고 한 말은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었나요? 제가 내뱉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없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관해 파악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저렇게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시는데 아저씨는 어쩜 그리도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아저씨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모님이 조금도 걱정되지 않나 보죠. 강철 씨, 그 입 다물지 못하겠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유진 씨 때문에 제일 괴롭고 힘든 사람은 바로 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유진 씨는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내가 지켜낼 테니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한 아저씨는 갑자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저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너무 지나치게 망한 건가? 아니면 스마트한 아저씨 본인 스스로가 사모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스마트한 아저씨에 대한 원망은 그만하고 사모님을 빨리 꺼내드릴 수 있는 좀 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단지 사모님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아저씨와 불쾌하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건가요? 아무 죄 없는 유진 씨는 교도소에서 힘들게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편안하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바로 퇴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강철 씨는 저와 함께 이동하도록 하시죠. 어떻게든 유진 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해보자고요. 아저씨, 담당 의사 말로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냐고요? 물론 괜찮을 리가 없죠. 하지만 강철 씨, 세상에는 괜찮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괜찮지 않아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도 있는 거랍니다. 지금 유진 씨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 몸의 통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진 씨가 이런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건 모두 저 때문이니 제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납시다. 아까 강철 씨가 말한 대로 한시라도 서둘러 유진 씨를 도와야 할 테니 같이 이동하자고요. 그 보살 아줌마가 스마트한 아저씨 당분간은 병원에 잡아두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지금 이 상황에선 스마트한 아저씨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고. 아저씨 눈에서 살벌한 깊은 박침이 느껴지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간다고. 강철 씨, 혹시 차는 가져오신 건가요? 네, 주차장에 세워놨습니다. 그럼 같이 이동하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꼭 가야 할 곳이 있으니 그건 내려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아저씨, 힘드실 테니 저한테 기대세요. 내가 괜한 걱정과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서 미안해지네. 이 사람은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보다 사모님을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 같아. 호태형까지 사고 쳐버려서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스마트한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 정말 한시름 덜었다고. 전사한 줄만 알았던 제 갈공명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정신의 이놈들 전부 다 아작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야. 오늘은 정말 여러 일을 겪은 것 같아. 운 좋게도 아슬아슬한 상황을 잘 넘겼으니 천만다행이었다고. 휴대폰 때문에 말자와 한 배를 타게 된 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좋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지금의 나에겐 그게 최선이었으니 후회하지는 말자고. 우리 유진이는 무슨 생각을 그리도 골똘히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또 멍 때리고 있었나 보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랬어요. 쑥이야, 넌 유진이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유진이한테 매번 잔소리만 늘어놓는 거야? 누가 보면 유진이 괴롭히는 사람인 줄 알겠어. 어머, 순옥 언니,
제가 정말 그렇게 보였나요? 나야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느끼고도 남았을 것 같다고. 어머, 난 유진이가 친동생 같고 좋아서 그런 건데 설마 유진이 너도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요. 저도 순옥 언니랑 수기야 언니 두 분 모두 절 친동생같이 대해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좋으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 봐요, 순옥 언니. 유진이는 괜찮다잖아요. 그나저나 오늘이 25일이니까 수감실에서 인형 눈 붙이는 작업하는 날이죠. 그러고 보니 벌써 25일이 됐나 보네. 조금 있으면 최 교도관님께서 또 오시겠는걸. 저녁 시간인데 수감실 내에서 추가 작업을 하는 건가요? 아, 유진이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르는구나. 이건 강제적인 작업이라기보단 봉사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봉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에 교도소장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 어떤 투표를 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인형 공장이 있는데 그 회사가 인형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나 봐. 그래서 그 공장 일을 우리 교도소 수감자들이 매달 한 번씩 돌려가면서 도와주기로 한 거야. 대신 그 공장 사장은 수감자들이 도와줘서 절감된 비용 전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투표 결과 90% 이상의 수감자들이 동의하게 돼서 시작하게 된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교도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인 것 같아. 그때 투표 결과에 나도 놀라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전부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란 걸 느끼긴 했어. 일하는 건 별거 없어. 그냥 인형 가져오면 눈만 붙이면 끝나는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녁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교도관님, 오늘 저녁 반찬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숨풀떼기만 줘서 제가 염소가 된 줄 알았다니까요. 오늘 교도관들 식당도 수감자들과 동일한 메뉴로 나왔으니까 반찬 투정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기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교도관님, 오늘이 25일이니까 인형 눈 붙이는 작업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건 잠시 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9번 방 수감실에 공지할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모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들 차우주 수감자 알고 계시죠? 오늘부로 차우주 수감자는 19번 방으로 오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상황이야. 왜 하필 13번 방 또라이가 우리 방으로 오는 거냐고. 순옥 언니가 제 옆에 귀신 붙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교도관님, 얘는 왜 갑자기 우리 수감실로 오게 된 건가요? 오늘 있었던 벽화정화 작업 수상자들에게는 교도소 내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부탁을 들어준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차우주 수감자는 19번 방으로 수감방 이동을 원했습니다. 물론 교도소장님께서 최종적인 허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차우주 수감자가 여기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봉순이, 아니 우주가 우리 수감실로 온다고 했다고?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봉순이가 맞는 것 같아. 예전 얼굴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내가 처음에 몰라봐서 미안해 봉순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 만난 곳이 교도소라니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하다. 봉순이 어릴 때 정말 착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곳에 오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앞으로 함께 지내게 될 동료들이니 차우주 수감자는 가볍게 인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도관님, 저는 13번 방에서 19번 방으로 오게 된 차우주라고 합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9번 방에 온 기념으로 내일 새우깡 한 봉지씩 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봉순이가 맞아. 어릴 때 새우깡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아직도 좋아하나 보네. 교도관님, 제 어릴 적 친구를 여기서 만났는데 인사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유진아, 나야 봉순이, 너 먼 꼴 슈퍼집 차봉순. 이제 나 기억난 거지. 우리가 비록 좋은 곳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유진이 너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처음에 몰라봐서 미안해 봉순아. 나도 너무 반가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뭐야, 3180번이랑 저 또라이가 친구 사이라고. 그럼 우리 수감실에서 내 서열이 꼴찌가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하지만 3180번이랑 친해지면 서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기다려보자고. 차우주 수감자는 비어있는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아, 네 옆자리에 있어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로 오라고 말하려고 했었어. 정말 오랜만이다 봉순아. 하나 더 공지 드릴 테니 모두 주목하도록 합니다. 19번 방 수감자들은 오늘 하루 인형 눈 붙이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장님의 특별 지시로 모범 수감실로 선정된 19번 방 수감자들은 오늘부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 단련실 위치는 현재 수감실 바로 옆방에 위치해 있으니까 운동
이동하실 분들은 본교도관의 통제 아래 지금 바로 이동하시고 수감실 내에서 쉬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으면 됩니다. 방금 전에 교도관이 체력 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거 맞지? 이게 웬 떡이야. 오늘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교도소를 뜰 수 있겠어. 강철 씨, 저기 앞에 보이는 집에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긴 어디지? 헐, 대박. 도대체 저게 뭐야? 이 스마트한 아저씨는 정체가 뭐냐고. 설마 그건 아니겠지? 저 스마트한 아저씨, 금고 안에 골드바 말고도 뭔가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아. 어디에 쓰려고 금고 안에 저런 물건을 넣어둔 건지 모르겠네. 전에 강철 씨가 출국하기 전에 제게 맡겨둔 골드바는 여기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언제든 강철 씨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내가 송검사 금고에서 털어온 골드바가 있었지. 호태영 말대로 스마트한 아저씨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 잠깐이나마 아저씨를 의심한 내가 부끄러워지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여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저씨가 거주하셨던 집이 맞는 건가요? 제가 이전에 거주했던 집이었다면 이렇게 온전하진 않았을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송경철의 선거 기간 중에 비밀리에 제거처를 이곳으로 옮겨놨었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돼서 이곳에 오랜만에 오게 된 것 같네요. 당분간 강철 씨도 이곳에서 저와 함께하면서 유진 씨를 빨리 꺼내드릴 밑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아직 한국에 들어와서 엄마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어떡하는 게 나을까? 어차피 사모님 꺼내드리는 이번 일 마칠 때까지는 내 마음도 편치 않을 테니까 사모님에 관한 일 전부 마무리한 후에 마음 편하게 연락드리는 게 낫겠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분간 머무를 수 있는 방이 있나요? 2층에도 꽤 넓은 공간이 있으니 여기 계신 동안 강철 씨는 2층에 머무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 스마트한 아저씨에게 호태영이 사고친 이야기는 아직 하지 못한 것 같아. 이번 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변수가 될지도 모르는 거니 서둘러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 강철 씨, 왜 그렇게 멍하니 계신 건가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저씨,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호태영에 관한 이야기인데. 혹시 호태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어서 말해보세요, 강철 씨. 호태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9번 방 수감자들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도소 내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혜택으로 주어진 체력 단련실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모범 수감실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니 주어진 권리는 누리되 지켜야 할 의무는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모두 운동 시작하도록 합니다. 모범 수감실로 선정되니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몸이 많이 뻐근해서 여기저기 뭉쳐있는 곳이 많았는데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잘 된 것 같아. 나도 스트레칭이라도 해줘야겠어. 쑥이야, 네 말처럼 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항상 몸이 뻣뻣해서 힘들더라고. 유진아, 뭐하고 있는 거야? 같이 바닥에 매트라도 깔고 고양이 자세라도 해보자고. 그래 유진아, 우리 같이 고양이 자세라도 해보자. 고양이 자세가 척추와 허리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또라이 쟤는 왜 하필 우리 수감실로 와서 찝찝하게 자꾸 마주치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근처에만 있어도 너무 싫어. 말자는 왜 구석에서 혼자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긴 수감실 내에서 특별히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 유진아, 또 멍 때리고 있는 건 아니지. 운동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으니까 오랜만에 땀 한번 내보자고. 그럼 그럴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간만에 빡센 운동을 하니까 정말 힘들긴 하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땀이 나기 시작했어. 나이 먹은 나도 아직은 멀쩡한데 쑥이야, 넌 무슨 엄살이 그리도 심한 거야. 앞으로 운동하기로 했으면 우리 건강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잠깐만 쉬었다 해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맞아. 아까 봉순이가 말자한테 휴대폰을 어떻게 넘겨준 건지 물어보질 않았어. 너무 궁금한데 지금이라도 한번 물어볼까? 봉순아, 아줌마는 잘 지내시지? 어릴 적에 뵙고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네. 유진아, 우리 엄마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정말 충격이야. 아줌마가 돌아가셨다니. 아줌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어쩌다가 돌아가신 거지? 내가 괜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 봉순아. 아니야 유진아,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이젠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오히려 엄마 안부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더 고맙게 느껴진다고. 아줌마는 어쩌다가 돌아가시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될까? 우리 엄마
도둑년 취급받다가 돌아가셨어. 어릴 때 하던 가게 망한 후에 평생 남의 집 뒤처리만 해주던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인간들이 자기네 집 망나니 아들 허물을 덮으려고 우리 엄마를 범인으로 몰았거든. 봉순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빠 집 나가고 형편이 힘들어져서 엄마가 부잣집 파출부로 일 다니셨거든. 근데 그 집에서 비싼 보석을 훔쳤다고 누명을 뒤집어 쓰셨어. 경찰도 법도 다 한패더라. 엄마가 억울하다고 쓴 쪽지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죄 지어서 죽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 그래서 내가 그 집구석에 찾아갔지. 엄마가 죽던 날 그 인간들이 웃고 떠들던 그 거실에서 내가 똑같이 해줬어. 죽이진 않았지만 평생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난 후회 안 해. 그게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봉순이 네가 여기까지 온 거였구나. 이제 알겠지. 나 여기 그냥 들어온 거 아니야. 세상에 안 들어주는 목소리 내 방식으로 낸 것뿐이라고. 봉순이도 나만큼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어온 것 같아. 참 유진아, 아까 수상소감 말할 때 네가 김지연이라고 말한 사람 혹시 우리 고등학교 동창 김지연 말한 건 아니지? 그래, 맞아. 어릴 때 봉순이도 같은 동네 살아서 나랑 김지원이랑 친하게 지냈잖아. 혹시 지원이랑 서로 안 좋은 일 있었던 건 아니지? 굳이 봉순이에게 김지원과의 악연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한 거야.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네. 내가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김지연계랑 엮인 일이 있어서 혹시 유진이 너도 나랑 같은 일 겪은 줄 알고 물어봤던 거야. 봉순이가 김지원과 엮인 일이 있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거지? 3180번과 2111번은 운동 시간에는 잡담은 자제하고 운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도관님, 너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도관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최 교도관, 근무 중에 연락해서 미안해. 지금 교도소 내 보급품 트럭이 도착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건 오 교도관 담당일 텐데 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오 교도관이 지금 휴가 중이잖아. 그리고 마땅히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최 교도관한테 연락한 거야. 이거 나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잠깐만 와서 거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부탁 좀 해도 될까? 내가 지난번에 최 교도관 대타로 당직 서준 적도 있잖아.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부탁 좀 하자. 제가 지금 모범수감실 수감자들 체력단련실에 데려와서 감독하는 중이라 애매한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할당된 체력 단련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건데? 방금 전에 시작해서 아직 1시간 4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최 교도관이 지금 와서 도와준다면 1시간 정도면 끝나고도 남는다고. 그럼 지금 체력단련실에 있는 수감자들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최 교도관, 교도관 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면서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체육단련실 문 잠가버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좀 와줘.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한 건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박 교도관님한테 신세진 것도 있으니 일단은 가보자고. 교도소 내 업무 협조 요청 때문에 본 교도관은 잠시 자리를 비울 예정이니 수감자들은 지금처럼 계속 운동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합니다. 교도관님, 저희가 그냥 일반 수감실 수감자들도 아니고 모범 수감실 수감자인 거 아시면서 섭섭하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알아서 얌전히 운동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교도관님. 1시간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테니 그때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 체력 단련실 문은 잠그고 갈 테니 양해 바랍니다. 방금 전에 최 교도관이 1시간 후에 돌아온다고 한 거 맞지? 오늘 나한테 완전히 멍석 깔아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웬 행제냐고. 전에 교도소장실에서 봤던 도면에 분명 여기쯤에 밖으로 연결되는 환기구 통로가 있다고 나와 있었으니까 빨리 찾아야 해. 여기만 소리가 다르네. 환기구 통로를 안 보이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덧대기만 해놓고 보이지 않게 같은 색 페인트로 칠해버린 것 같아. 한심한 교도소 놈들 덕분에 손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1시간이면 모든 일까지 마무리하고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거야. 됐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끝난다고. 그 전에 날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안전할 테니까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나가는 게 나을 거야. 전체 차단기를 내려버리면 탈출하기에는 편하겠지만 바로 발각될 테니 안전하게 가는 게 나을 거야. 나 때문에 더 이상 모범 수감실 유지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 잘들 지내라고. 갑자기 불이 왜 꺼진 거지? 설마 교도소 정전된 건가?
갑자기 등이 왜 꺼진 거지? 나 밤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왠지 별로 좋은 느낌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 말자가 수상하게 계속 기웃거렸던 곳으로 가봐야겠어.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 말자가 대형 사고를 친 것 같아. 이러다 우리 수감실 사람들 모두가 큰 피해를 볼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호태 씨가 자수를 했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아저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일이 생각보다 많이 꼬여버린 것 같아. 때나 골치 아프게 되어버렸어. 호태 씨가 자수하기 전에 강철 씨와 따로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단독으로 행동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같이 사모님 집으로 이동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쪽지 한 장 남겨놓고 사라졌더라고요. 호태 씨가 남겨놓고 간 쪽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사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서 다시는 자기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철 씨는 호태 씨가 자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그게 말씀드리자면 어이없는데 사모님 면회 가서 교도소에서 기다리던 중에 방송에 호태영이 미친놈처럼 자기가 마귀의 맘을 죽이려고 했던 진범이라고 하면서 잡아가라고 자수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그 인간이 우릴 배신한 줄 알고 엄청나게 화가 났었는데 그거 보고 호태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내가 아는 호태 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야. 방송에 노출되기까지 한 거라면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 느껴진다고. 분명 뭔가의 밑그림을 그리고 행동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호태 씨에 대해 강철 씨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게 전부인가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아, 맞다. 하나 더 있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해보세요. 아저씨도 사모님과 함께 김밥이신 운영하고 호태영이랑 사귀는 은채 씨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호태 씨에 대해 뭔가를 이야기한 게 있나요? 어서 말해보세요, 강철 씨. 호태영이 자수하러 가던 날 오전에 은채 씨가 호태영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사모님 재심을 맡고 있는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은채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할 테니 호태 씨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는 게 낫겠어. 강철 씨도 피곤하셨을 테니 2층에 올라가셔서 오늘은 편안히 쉬세요. 저는 호태 씨와 관련된 기사를 조금 더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직 좀 불편하긴 하지만 견딜만 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럼 전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강철 씨. 뭐지 이 느낌은. 원래 스마트한 아저씨는 저런 말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뭔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날 밤 유진 씨와 호태 씨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아. 유진 씨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많이 꼬여있는 상황으로 보여. 영화에서나 보던 걸 실제로 겪으니 어안이 벙벙해지는 것 같아. 말자 저 인간은 같은 수감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 말던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같아. 여기로 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따라가서 잡아와야 할 것 같아. 유진아, 그쪽에 있는 거 맞지? 거기서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유진아,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왜 그렇게 우두커니 있는 거야? 전기가 나간 것 같은데 제가 차단기 다시 올릴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봉순아, 차단기 올리지 말고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겠니? 다른 분들도 잠시만 모여주시겠어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차단기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주어진 시간이 오래 남은 건 아니니까 모두 잠시만 모여보시겠어요? 유진아,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두운데 불이라도 켜고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유진이가 우주한테 불 켜지 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어떤 이야기인지나 한번 들어보자고. 궁금하니까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봐, 유진아.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놀라지 말고 들으셔야 해요. 여기 통로 보이시죠? 우리가 운동하는 사이에 말자가 이곳을 통해서 밖으로 탈옥한 것 같아요. 어머, 이게 뭐야? 말자 그 인간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우리까지 세트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냐고. 하여튼 말자 그 인간 때문에 모범 수감실 타이틀도 뺏겨버릴지도 모르겠어. 진짜 문제는 모범 수감실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우리 수감실 사람들이 전부 공모자나 방관자로 몰려서 모두 독방으로 보내지고 교도소 정화조 청소 작업에 배치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정말 큰일 난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최 교도관님 통화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체력 단련실로 다시 오시려면 아직 1시간 정도는 남은 것 같으니까 제가 이 통로로 나가서 최대한 빨리 말자를 잡아올게요. 만일 최 교도관님이 다시 오기 전에 유진이 너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말자뿐만 아니라 유진이 너까지 탈옥으로 처리돼서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정말 괜찮겠니? 유진아, 그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떨까? 그까짓 모범 수감실이야. 안 하면 그만이고 독방에 수감되더라도 6개월 후에는 나올 거라고. 난 말자 같은 애 하나 때문에 유진이니가 피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유진아, 그렇게 하자. 모범 수감실 안 하면 그만이니까 신경 쓰지 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한테는 유진이니가 훨씬 소중한 사람인 거 알잖아. 죄송하지만 이번은 제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되는 상황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거든요. 교도관님 돌아오시기 전까지 어떻게든 말자는 산채로 잡아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도관님 돌아오시기 전까지 절대로 전등은 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아, 전등은 왜 꺼두라고 하는 거야? 오히려 전등이 꺼져 있으면 교도관님이 더 의심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전등이 켜져 있으면 교도관님이 저와 말자 둘 다 사라진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전기가 나간 것처럼 하면 다만 1분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더 늦으면 말자를 놓칠 수도 있어 보이니까 말자 잡으러 서둘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못 돌아오면 저랑 말자 둘이 뒤집었을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말자 못 본 걸로 하셔야 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봉순아, 나 들어가면 표시 안 나게 환기구 통로 뚜껑 좀 닫아줘. 그래 유진아, 조심해야 해. 그리고 꼭 돌아올 거지. 당연하지. 오랜만에 봉순이랑 만났는데 바로 헤어지기엔 아쉽잖아. 그럼 좀 이따 보자, 봉순아. 어릴 적에도 늘 남들 위해서 본인은 손해보면서 살던 유진이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말자 그 인간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오자마자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 어차피 탈옥해봐야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바로 잡힐 텐데 왜 무리수를 두는 거지? 하긴 누구나 가슴속에 담아두고 싶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건 이해해. 하지만 우리 수감실에 피해주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교도관님이 돌아오시려면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으니 최대한 서둘러 따라가야 해. 정말 큰일이야. 통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말자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야 해. 잠깐만. 저건 말자가 있던 옷에서 찢겨나간 천조각 같아. 이쪽 방향이 확실해 보인다고. 저기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여기서 환풍기 통로는 끝난 것 같아. 말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한 10분 이상은 걸린 것 같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50분도 안 될 거라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라 더 이상 이동할 곳이 없어. 하지만 말자는 분명히 여기로 온 게 확실해. 말자 발자국이 저쪽 방향으로 향해 있어. 여기도 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고. 발자국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잠깐만, 이거 사다리 아니야. 설마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간 건가 보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단은 올라가 보자. 뒤쪽에 맨홀 뚜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살짝 틈이 보이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자가 급하게 가느라 제대로 닿지 않고 간 것 같아. 한번 힘을 줘서 세게 밀어보자고. 됐어. 맨홀 뚜껑이 밀리기 시작했어. 막상 올라갔는데 교도소 한복판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큰일 날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 어떻게 되겠지? 내 운을 믿어보자고. 헐, 여기는 교도소 내부가 아니야.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시골 주택가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운이 좋게도 구석의 외진 곳으로 나오게 돼서 눈에 쉽게 띄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야. 이제 시간이 촉박해. 빨리 말자를 찾아야 한다고. 잠깐만, 저기 편의점 안에 있는 거 말자 아니야. 저 인간 죄수복까지 입었는데 어떻게 저리도 당당하게 편의점에 들어가 있는 거지? 정말 미쳤나 봐. 교도소 앞에서 죄수복을 입고 유튜브 컨텐츠를 찍는 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제가 촬영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와서 지갑을 깜빡했는데 차에 가서 지갑 좀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말자를 빨리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게 마지막 상자인가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최교도관. 수감자들 신경 쓰는 것도 많이 바빴을 텐데 갑자기 불러내서 일까지 시켜서 미안해.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 대신 당직까지 서주셨잖아요. 이걸로 서로 쌤쌤이 된 거로 하시죠. 피곤했을 텐데 커피 한 잔 줄까? 아닙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19번 방 모범 수감실 수감자들 체력 단련실에 두고 문 잠가 놓고 와서 어서 가봐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오늘 도와준 거 고마워서 내가 다음에 밥 한번 살게. 그럼 저는 근무구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자 너 정말 미친 거니? 우리 수감실 사람들 전부 다 엿먹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니? 3180번 네가 어떻게 알고 따라온 거야? 말자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수감실이 모범 수감실에서 제외되고 모두 방관자로 누명까지 뒤집어 쓴 후에 독방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넌 너밖에 모르는 인간이니? 그 인간들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뭔데 내가 왜 같은 수감실에 있는 인간들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모범 수감실에서 제외되든 말든 독방에 가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이제 나한테 신경 끄시는 게 어떨까. 네가 방금 전에 말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인간들이 방금 전에 말자니가 탈옥했다는 사실을 숨겨주려고 모두가 숨죽이며 교도관에게 네 탈옥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 되어 돕고 있다고. 말자 넌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인간들이 날 돕기 위해 그렇게 한 거라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아무리 입이 뚫렸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 인간들은 지들이 피해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3180번 넌 아직 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가 본데 여기 수감된 인간들은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언제든 네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인간들 뿐이니까 너도 사람들 너무 믿지 않는 게 나을 거야. 나도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땐 너처럼 순진했다고. 그러니 3180번 너도 나 모른 척하고 그냥 가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괜히 나 때문에 나와서 너까지 피해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3180번 너라도 서둘러 들어가. 내 걱정까지 하는 말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 그래서 더더욱 함께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 말자가 이렇게 탈옥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 수감실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말자를 함께 데리고 가야겠어. 제발 날 좀 가게 내버려 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3180번은 못 본 척하고 얼른 서둘러 들어가. 너는 좋은 사람 같아서 괜히 나 때문에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대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탈옥하는 이유가 뭔지만이라도 말해줘. 3180번 네가 고분고분하게 보내준다고 약속한다면 그렇게 할게. 나랑 약속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 테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만 말해줘.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해줄게.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우리 엄마 당장 오늘 밤에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생겼어.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분이 왜 쫓겨난다는 거야? 돈 때문이지. 그 빌어먹을 돈. 병원 측에서는 오늘 자정까지 입금이 안 되면 강제로 퇴원시키겠대. 산소호흡기 없으면 1시간도 못 버티는 노인을 돈 없다고 그냥 짐짝 취급해서 내보내겠다는 거야.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못난 딸 때문에 병원비도 못 내서 죽어가는 엄마를 그냥 돌아가시게 내버려둘 순 없었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엄마는 분명히 병원에서 쫓겨나서 돌아가실 게 뻔해. 그때 가서 장례식 귀휴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말자한테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말자가 탈옥해서 어머니한테 간다고 해도 결국 말자는 교도소를 탈옥한 탈옥범이 되어 불행해질 게 뻔해 보여. 말자와 말자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내가 우리 집 당근밭에 숨겨둔 돈 그것만 병원에 가져다 주면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쫓겨나지 않고 2차 수술까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빨리 가봐야 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나 이제 택시라도 불러 타고 가야 할 것 같으니까 3180번 넌 이제 들어가 봐. 말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경찰차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얼른 몸을 숨기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까 편의점 알바분이 수상한 여자가 죄수복을 입고 커피 한 잔 사 먹은 후에 돈 가져오겠다고 한 다음에 튀어버렸다는데 어디로 도망간 건지 모르겠네. 커피 한 잔 얼마나 된다고 그걸 떼어먹고 튀어버린 건지 모르겠네요. 커피 사 먹고 돈 안 내고 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죄수복을 입고 가게로 들어왔다고 말하더라고. 혹시 교도소에서 탈옥한 건 아니겠지? 아까 편의점 알바한테 신고 전화 왔을 때 커피 먹튀한 여자가 유튜버라고 말했다잖아요. 그리고 탈옥 사건 벌어졌으면 지금 교도소에서 난리 났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긴 정말로 탈옥 사건이 났으면 지금쯤 뉴스에서 속보 쏟아져 나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긴 했겠네. 하여간 요즘 유튜브로 돈 벌어먹으려고 유튜버들 별의별 짓거리들 다 해서 어그로 끌려는 애들 무지하게 많긴 하더라고. 편의점 알바도 시급이 얼마 안 될 텐데 그것까지 메꿔 넣으려면 억울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씩 사 먹고 그 도둑년 커피 값은 우리가 대신 내주고 끝내자고. 그렇게 하시죠. 좀 이따가 순찰 도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차 세워놓고 미스트롯이나 보면서 시간이나 때우다 들어가자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난 이제 가볼 테니까 3180번 넌 빨리 들어가도록 해. 말자야, 지금 그 옷 입고 택시 타고 가면 분명히 신고당해서 당근밭에 도착하기도 전에 잡힐 게 뻔해 보여. 결국엔 엄마한테 도움도 못 드리고 너는 더 큰 죄를 저질러서 어머님한테 걱정만 끼치게 될 거라고. 3180번. 만약 네가 내 입장이었다면 나처럼 안 했을 것 같니? 그래, 맞아. 내가 네 입장이었어도 너처럼 행동했을 거야. 그럼 나 마음 편하게 보내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동은 하지 말고 갈 때 가더라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봐. 너 지금 휴대폰 가지고 나왔잖아. 내가 지인에게 전화해서 말자 너희 엄마 병원비 전부 다 내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나한테 전화만 쓰게 해주면 될 거야. 그건 3180번 네가 우리 엄마 병원비가 얼마인 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병원비가 전부 얼마나 되는 건데? 엄마가 밀린 병원비가 4천만 원이나 된다고. 내가 당근밭에 묻어놓은 돈이 그 정도는 되니까 어떻게든 거기로 서둘러 가야 해.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전화기 나한테 주고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이랑 성함만 알려줘. 방금 전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3180번이 도와준다고. 설마 4천만 원을 4천원으로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우리 엄마 밀린 병원비가 4천원이 아니고 4천만 원이라고. 그래, 4천만 원이라고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화기나 넘겨줘.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어머님 성함이랑 병원 이름도 알려줘야지. 엄마 이름은 배점순이고 입원해 계신 병원은 마포에 있는 깐풍기 병원이야. 그럼 나 전화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내일은 호태 오빠 보러 구치소에 면회 다녀와야겠어. 오빠같이 착한 사람이 구치소에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호태 오빠 때문에 너무 마음을 졸여서 그런가 피로가 몰려와서 졸음이 쏟아져. 일단은 내가 컨디션을 회복해야 호태 오빠를 지킬 수 있을 테니까 바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왜 은채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지? 말자야,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지금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일단은 수감실로 들어간 후에 연락해보면 안 될까? 난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 집 당근밭으로 출발할 거야. 괜찮으니까 3180번 넌 얼른 들어가 봐. 나한테 마음 써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지금은 상황이 급하니까 강철 씨에게라도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봐야겠어. 그럼 난 더 늦기 전에 출발할 테니까 3180번 너도 잘 지내. 그동안 고마웠어. 말자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전화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짬뽕 작가랑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는 꿈꾸는 중이었는데 누가 잠을 깨우는 거야. 바뀐 내 휴대폰 번호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뭐냐고. 혹시라도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으니 귀찮더라도 일단은 받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보세요? 천만다행으로 강철 씨가 전화를 받았어. 강철 씨, 저 김유진이에요. 헐, 사모님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전화를 하시고지? 사모님, 이 시간에 어떻게 휴대폰으로 전화 주신 건가요? 설마 탈옥이라도 하신 건 아니죠? 어쩌다 보니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되어버렸네요. 사모님께서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사모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강철 씨, 제가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라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더 이상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만한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만일 그런 거라면 얼른 말씀해보세요.
보세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마포에 있는 깐풍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배점순이라는 분이 내지 못한 병원비 4천만 원 강철 씨가 처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제가 은채 씨한테 맡겨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통장에 있으니까 은채 씨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건네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4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갚아달라는 게 무슨 말이지?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바로 처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지금 병원으로 이동해서 바로 처리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그리고 그 정도 돈은 지금의 저한테는 큰 돈은 아니니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고마워요, 강철 씨.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그리고 사모님, 스마트한 아저씨 아까 퇴원했습니다. 지금 저도 스마트한 아저씨 집에 같이 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저씨랑 내일 사모님 뵈러 면회 갈 테니까 사모님 건강만 생각하세요. 남석 씨가 퇴원했다고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요, 강철 씨.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꼭 부탁드릴게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해당 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자야, 어머니 병원비 바로 해결해준다고 했으니까 얼른 서둘러 들어가 보자. 그게 정말이야. 정말 고마워. 3180번. 내가 조만간 돈은 꼭 갚아줄게. 아니야, 갚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안타깝게 엄마를 잃어서 말자 네 사연 듣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지금은 최대한 빨리 수감실로 복귀하는 게 중요하니까 서둘러 이동하자. 평소에는 도와달라는 말씀 한번 안 하시던 사모님이 부탁하신 거니 얼른 서둘러 병원으로 가보자고. 니들 지금 내 구역에서 뭐 하는 거야? 맨홀에서 저 노인이 나온 것 같아.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니들 뭐 하는 인간들인지 어서 말하지 못하겠어. 저 할아버지 분명히 맨홀 뚜껑 아래서 나왔어. 그렇다면 설마 저 노인분도 교도소에서 탈옥한 건 아니겠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여긴 여자들만 있는 교도소잖아. 어서 대답하지 않고 뭘 그렇게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니들 혹시 교도소에서 탈옥한 거 아니야? 꽤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사모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이 되긴 해. 교도소 안에서 또 누군가를 도와주시려는 것 같아. 하여튼 사모님은 정말 못 말리는 분이래도 그나저나 참 좋은 계절 같아. 이렇게 좋은 시기에 사모님은 답답한 교도소에 계시니 내 마음이 편치가 않네. 맞아, 호태영까지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지. 지나고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받게 되어버린 것 같아.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멈출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걸 거야. 어찌됐건 난 사모님과 끝까지 갈 거니까 괜히 심란해하지는 말자고. 저기가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병원인가 보네. 서둘러 가보자고. 돈은 어디에 수납하면 되는 거지? 마침 저기 아내리스크가 있으니 한번 물어보자고. 여기 입원해 계신 환자분 중에 배점수 씨하는 분 밀린 병원비 수납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밀린 병원비 수납은 여기서 가능하십니다. 배점순 씨라고 하셨죠. 병원비가 꽤 많이 밀려 있는데요. 전부 다 해서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점수 씨가 받아야 할 추가 수술도 있다고 하던데 그 비용까지 전부 다 합산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전부 5,400만 원을 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결제해 주세요. 아무 말 못하는 거 보니 이들 두 개집년들 교도소에서 탈옥한 게 맞는가 보네. 어르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3180번. 저 노인네 술 취한 것 같으니까 굳이 상대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나만 믿어보라고. 할아버지, 저희는 유튜버인데 여기서 교도소 관련 홍보 영상 촬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 의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희 영상 촬영하던 중이었는데 계속 이어서 촬영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방금 전에 둘이 유튜버라고 한 거야. 그럼 유명한 사람이겠네. 네, 나름 그쪽 바닥에선 유명한 편입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야? 짬뽕툰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짬뽕툰은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정말 짬뽕툰에서 여기까지 촬영을 온 거야.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짬뽕툰에 나오는 주인공 김유진이잖아요. 대박인데 유진 씨 진짜로 반가워요. 딸 같은 며느리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실제로 보니까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미인이시네요. 할아버지,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주접 그만 떠시고 이거 5만 원짜리 한 장
드릴 테니까 편의점 가셔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세요. 마침 속이 쓰려서 해장하고 싶었는데 고맙구만. 그럼 촬영들 잘하고 가요. 3180번 뭐 하고 있는 거야? 얼른 서둘러 들어가자고.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아까 편의점 바닥에서 우연히 주운 거야. 그런 거였구나. 이제 할아버지 돌아오기 전에 얼른 들어가 보자. 전에 도면에서 봤는데 여기 아래쪽은 수감실과 교도관 당직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조심조심해서 가는 게 나을 거야.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더 늦기 전에 얼른 서둘러 가보자고. 아까 수감실에서 나올 때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마음이 쫓겨서 그런가 예일이 멀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네. 교도관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수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거야. 그러니 끝까지 힘내서 이동해보자고. 말자야, 많이 힘들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보자. 난 괜찮으니까 조금 더 서둘러 가보자고. 내가 괜한 고집을 피워서 밖에서 시간을 꽤 많이 지체한 것 같아. 미안하게 됐어. 아까 3180번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엄마 병원비가 모두 완납되었다는 문자야. 3180번은 어떻게 이리도 큰 돈을 아무 망설임 없이 나 같은 사람에게 도와준 건지 모르겠어. 살면서 이렇게까지 도와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 날 도와준 사람이 교도소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프년시 같아. 3180번 쟤는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혹시 재벌집 딸 아닌가? 아무튼 다른 건 모르겠지만 3180번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 보여. 혹시라도 나는 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3180번은 반드시 들어가게 해야 해. 나무늘보도 아니고 왜 이리 느리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다간 제 시간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힘들더라도 조금만 기운내서 속도를 더 내보자고. 난 말짠이가 못 따라올까봐 속도를 맞춰준 거였는데 많이 답답했나 보네. 그럼 이제부터 최고 속도로 갈 테니까 잘 따라와야 해. 알아서 잘 따라 붙을 테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달려보라고. 모범 수감실 사람들에게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게 해주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관리하는 교도관 입장에선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야. 교도소장님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네. 유독 19번 방 수감실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다고. 체력 단련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니까 이제 마무리시키고 수감실로 이동시킨 후에 나도 퇴근해야겠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유진이는 왜 이렇게 늦는 거죠? 지금이라도 교도관님이 들이닥친다면 정말 큰일 날 텐데 불안해서 미치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말자가 안 보이면 적당히 포기하고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유진이 성격에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서 걱정이 더 된다고. 유진아, 넌 할 수 있어. 제발 힘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여튼 말자 그 나쁜 년 하나 때문에 유진이부터 우리까지 전부 다 골로 가버리게 생겼다고요. 우리가 피해 입어봐야 독방에 가는 거 말고는 없잖아. 진짜 문제는 유진이까지 탈옥으로 간주돼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유진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더 벌어야 해. 저한테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좋은 생각이 하나 났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체력 단련실에 왜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오늘은 하루 종일 왜 이리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네. 서둘러 가봐야겠어. 그럼 밀린 병원비와 추가 수술비까지 전부 다 결제된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부 완납되셨습니다. 완납 영수증 금방 끊어드릴 테니까 챙겨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분 같은데 배점순 환자분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굳이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원래 배점순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서 병원비가 많이 밀려서 블랙리스트로 찍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 병원비 입금이 안 되었다면 퇴실 조치되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보고 의문이 생겨 물어보게 된 겁니다. 돈이 없으면 많이 아픈 환자라도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군요. 제가 그 환자분 병원비를 도와준 건 그런 거지 같은 꼬라지 겪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배점순 씨 보호자분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네.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도와주는 거 보니 돈이 많은 사람인가 봐. 얼굴도 귀공자같이 엄청 잘생긴 것 같은데 다음에 병원에 또 오면 말이라도 걸어봐야겠어. 돈이 없으면 아프던 말던 병원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가 보네. 참 씁쓸한 세상이야. 몸도 좋지 않은 스마트한 아저씨 집에 혼자 두고 와서 걱정이 되니 빨리 들어가 보자고. 이제 봄인가 보네. 날이 너무 좋다. 등이 완전히 꺼진 상태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 이제 교도관님이 오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움직여서 시간을 벌어보자고요. 그래, 이해했어. 내가 알아서 설레발치고 있을 테니까 너도 연기 잘하고 있으라고. 19번 방 수감자들 안에 무슨 일입니까? 왜 체력 단련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겁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등이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야,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출소하면 엄마 산소에 꼭 가본다고 말한 약속은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고. 차우주 수감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교도관님, 우주 좀 살려주세요. 여기 전등 나간 다음부터 쓰러져서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마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차우주 수감자 지금 의식은 있는 겁니까? 우주가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서 의식이 많이 희미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태를 자세히 봐야 하니 본 교도관이 두꺼비 집을 열어 전등부터 켠 후에 차우주 수감자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관님이 전등을 켜는 순간 유진이가 이 안에 없다는 걸 바로 들켜버릴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막아야 해. 교도관님, 지금은 한시가 급하다고요. 민기적거리다가 우주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주 맥박이 거의 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주 업어서 데려갈 테니까 얼른 의료실로 이동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제가 의료실에 다녀오는 동안 체력 단련실에서 이탈하지 말고 대기하도록 합니다. 그럼 빨리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제 도착했어. 수감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입구를 가려준 것 같아. 서둘러 밀고 들어가야 해. 방금 전에 난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체력 단련실 내부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유진이가 온 것 같아. 그런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네.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다른 분들은 방금 전에 들린 소리 못 들은 겁니까? 유진이가 돌아온 것 같아. 어떻게든 교도관님 시선을 돌려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해. 이대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는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우주애가 죽는 연기라도 해주면 딱일 텐데 눈치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유진이 들어온 소리 들었을 텐데 왜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 다리라도 꼬집어 볼까? 나도 이미 알고 있다고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요. 분명히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오늘 체력 단련실에서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건지 모르겠네. 교도관님, 저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교도관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다 우주 여기서 죽으면 교도관님 승진도 못하게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동료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빨리 의무실로 이동하자고요. 차우주 수감자 괜찮은 건가요? 교도관님, 제가 지금 괜찮아 보이세요. 얼른 저 좀 살려주세요. 위급한 상황 같으니 차우주 수감자는 제가 없고 신속하게 의무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516번은 저와 함께 이동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수감실 내에 있도록 합니다. 우주 엄청 무거운데 제가 안 도와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차우주 수감자 의무실로 이송시킨 후에 곧 돌아올 테니까 19번 방 수감자들은 체력 단련실 내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유진아, 도착한 거 맞는 거지? 수기야 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 보니 이제 교도관님이 가셔서 안전한 것 같아. 막무가내로 그냥 들어갔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네, 느낌이 이상해서 통로 안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나가도 되는 건가요? 교도관님 돌아오시기 전에 얼른 서둘러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와, 유진아. 우리 유진이가 돌아왔구나. 교도관님이 의무실로 가신 것 같으니까 이제 불을 켜는 건 어떨까? 아니요, 혹시라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상태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 유진아,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널 걱정한 줄 알아. 도대체 말자 그 썩을 년은 왜 도와주러 간 거야? 적당히 찾아보다가 안 보이면 그냥 돌아왔어야지. 우리는 이준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엄청 마음 졸였다고. 그 썩을 년도 함께 돌아왔는데 미안해서 어쩐다니. 말자도 돌아왔구나. 잘 왔어 말자야. 그런데 봉순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봉순이는 어디로 간 건가요? 환풍구 안에 있어서 못 들었나 보구나. 교도관님이 덮어놓은 환풍구 덮개 떨어지는 소리를 눈치채신 것 같아서 우주가 시선 돌리려고 아픈 척 연기해서 지금 교도관님과 함께 의무실에 가 있을 거야. 우주계도 아주 연기가 일품이던 거려. 아까 그 심각한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뻔했다니까요. 봉순이가 날 도와주려고 그렇게까지 한 거였구나. 정말 고마워 봉순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교도관님 돌아오시기 전에 서둘러서 환풍기 입구 주변을 깔끔하게 원상복구해놓고 흔적을 없애야 해. 그래, 쑥이야 말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 얼른 시작하자고. 의무관님, 해당 수감자 상황은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교도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으로 판단할 땐 어두운 곳이나 막혀 있는 곳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폐쇄공포증 질환을 겪고 있는 수감자 같아 보이네요. 2111번은 예전에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수감자인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그럼 해당 수감자는 다시 수감실로 돌려보내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제가 진정되는 주사제를 투여해놨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무관님. 지금쯤이면 유진이가 안으로 잘 들어왔겠지. 분명히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교도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나마 유진이를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한 것 같아. 같은 동창이지만 김지원 그 나쁜 년이랑 유진이는 결 자체가 다르다고. 교도관님, 저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으니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우주 수감자 정말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교도관님 덕분에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도관님. 체력 단련실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전등이 어떻게 다시 들어오게 된 건가요? 말자가 두꺼비 집을 찾아서 차단 스위치를 올렸더니 전등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전기 사용량을 견디지 못하고 별도로 개별 전력이 공급되는 체력 단련실 차단기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9번 방 수감자들은 매일 밤 2시간씩 체력 단련실을 사용하게 될 텐데 문제없이 사용하려면 웬만하면 동시에 러닝머신 2대 이상은 가동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거운 우주 없고 의무실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주야, 괜찮은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네, 아까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히 의무관님이 차우주 수감자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주야, 이제 괜찮아진 거야. 우주야, 많이 놀랐지. 고생 많았어. 정말로 유진이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유진아. 19번 방 수감자들은 체력 단련 시간이 끝났으니 모두 수감실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퇴근도 못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도관님. 이제 교도관님도 퇴근하신 것 같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우주가 연기를 잘해줘서 교도관님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신 것 같다고. 우주 연기 제법 잘하던데. 유진이를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유진아,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왜 그렇게 마음 졸이게 늦게 온 거야? 미안해 봉순아. 어쩌다 보니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버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 걱정 끼쳐서 정말 미안해. 유진아, 정말 교도소 밖에까지 나간 거야?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유진이가 조금만 더 늦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나마 우주가 좋은 생각을 해내서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이게 전부 말자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 하나로 인해서 유진이까지 탈옥범으로 몰리고 우리 수감실 사람들 전부 다 피해 입는 건 생각도 안 해봤니? 말자 넌 교도소에서 2년만 버티면 형기 끝난다고 했잖아. 왜 그걸 못 버티고 미친년처럼 그 지랄을 하는 거야? 우리 수감실 사람들한테 단체로 엿이라도 먹이고 싶었던 거니? 쑥이야, 너 입 조심하지 못하겠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꾹 참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니. 나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말하면 내가 더 이상은 안 참는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내가 그렇게 협박하면 무서워할 것 같아. 난 맞는 말만 했는데 왜 시비야? 쑥이야, 제발 그만 좀 해. 말자한테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 그만들 싸우라고. 말자야,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한 거야? 형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버티다가 나가면 되는 거잖아. 병원에 계신
돌아가신 저희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 수감실 사람들한테 피해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으니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자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신 거야. 몸이 안 좋기도 하지만 병원비를 많이 밀려서 오늘 자정까지 밀린 병원비 입금이 안 되면 강제 퇴원 조치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엄마 길거리로 내몰려서 돌아가시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말자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도와줄 다른 형제자매들은 없는 거야.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형제자매들 뿐이라 도울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우리 말자 마음이 안 좋아서 어떡하니. 병원에 밀린 병원비 낼 시간을 하루만 더 달라고 말해볼 수는 없는 거야. 왜요? 순옥 언니가 도와주기라도 하시려고요.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면 어느 정도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 건데.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려요, 순옥 언니. 천만다행으로 병원비는 방금 전에 전부 다 해결되었어요. 방금 전에 밖에 나가서 전부 이체하고 온 건가 보네. 그건 아니고 3180번이 도와줘서 해결된 거예요. 3180번, 오늘 정말 고마웠어. 강철 씨가 내 부탁을 들어준 것 같아. 정말 고마워요, 강철 씨. 유진이 넌 말자 어머니 병원비를 도대체 어떻게 도와준 거야?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밀린 병원비 때문에 내쫓을 정도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도와준 거야? 주인 없는 돈은 세상에 많지만 진짜 가치 있는 돈은 결국 가장 간절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돈은 필요한 주인을 제대로 찾아간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말자가 오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들으셨으니까 선입견을 갖고 미워하기보단 위로하고 서로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말자와 같은 일을 겪었으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진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긴 유진이 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셨잖아. 두 사람이 어쩜 저리도 똑같은지 모르겠어. 3180번, 내가 돈은 꼭 갚을게. 우리 엄마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3180번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큰 돈을 도와줘 놓고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신세를 지고 가만히 입 닦는 건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 며칠 있다가 당근밭에 숨겨놓은 돈을 찾아와야겠어. 오늘 저희들 때문에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제가 사과하는 의미로 교도소 매점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유진아, 그럼 나한테 쫀디기도 사주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제일 맛있는 쫀디기로 사줄게. 오늘 정말 고마웠어, 봉순아. 아니야, 난 유진이니가 무사히 돌아와줘서 더 고마워. 정말 힘든 하루였어. 이제 눈 좀 붙여보자고. 잠깐만, 저 수상한 사람은 누구지? 그 스마트한 아저씨 집 쪽을 살펴보는 것 같아.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지? 지금 내가 바로 스마트한 아저씨 집으로 들어가면 놈이 알아채고 내빼버릴 게 뻔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동태를 살펴봐야겠어. 전에는 사모님 주변에 저런 인간들이 많이 꼬이더니 이제 사모님이 교도소에 들어가 계셔서 아저씨 주변으로 꼬이는 건가? 사모님 만난 후부터 항상 아찔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긴장이 그늘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스마트한 아저씨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켜줘야 해. 그게 바로 사모님을 지키는 길일 테니까. 그럼 조금만 더 저 인간의 동태를 살펴보자고. 놈은 내가 여기 있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마트한 아저씨 집 주위를 기웃거리는 것 같아.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넌 오늘 제대로 걸렸어. 내가 달 같은 며느리에서 얼굴만 잘생긴 꽃미남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프랑스에 체류하는 동안 열심히 격투기 수련을 해서 이제 완전한 육각형 캐릭터로 진화했다고. 그러니 각오 단단히 해두는 게 나을 거야. 도대체 우편함은 왜 뒤지는 건지 모르겠네. 놈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자고. 이봐 형씨, 이 집에 무슨 중요한 볼일이라도 있어서 온 거면 주인한테 허락은 받고 해야 하지 않을까? 뭐야, 너무 시시하게 한 방에 가버렸잖아.
밤사이 너무 개운하게 자서 그런가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걸요. 우리 유진이도 잘 잔 거야. 네, 저도 개운하게 잘 잤어요. 모두 편안히 잘 주무신 거죠. 요즘 불면증 때문에 통잠을 못 잤었는데 어제 체력 단련실에서 너무 마음을 졸여서 그런가 눕자마자 피로가 몰려와서 나도 개운하게 잘 잔 것 같아. 불면증에는 어설프게 약 먹는 거보다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최고라잖아요. 유진아, 어제 고생 많았지. 몸은 괜찮은 거야. 어제 정신없이 여기저기 다니느라 무리를 해서 뻐근하긴 한데 이제는 괜찮아졌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봉순아. 아니야, 무사히 돌아와줘서 내가 더 고마워 유진아. 3180번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말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난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설마 휴대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유진이가 요즘 왜 자꾸 말자랑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아마 같이 탈옥했다 들어온 사이라 전우애가 생겨 가까워진 건가 보네. 무슨 말이길래 화장실까지 와서 이야기하자는 거야? 3180번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도대체 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비장한 눈빛을 보니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약간은 무섭게 느껴질 정도야. 우선은 말자, 네가 말하는 내용 들어본 다음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들어주도록 할게. 그러니 먼저 말해봐. 유진 언니, 저 오늘 체력 단련 시간에 한 번만 더 나갔다 오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말자가 또다시 탈옥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말자야, 너 정말 미쳤어. 지난번에도 수감시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또다시 탈옥을 하겠다는 말이야. 넌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너 하나만 생각하는 거니? 서운하게 들리겠지만 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유진 언니, 제가 우리 수감실에는 아무 피해 없도록 할 테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갔다 오게 허락해 주세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말자니가 계속 이야기해도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나을 거야.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 말자, 네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여기 수감실에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해.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사람들 의견에 따를 테니까. 말자, 너는 엄마 병원비까지 해결된 상황인데 그렇게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사실 제가 어젯밤에 밖에 나가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엄마 병원비 때문이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말자, 어머니 병원비를 처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나로서는 전혀 예측이 되질 않아. 듣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계속 이야기해도 돼. 제가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 그 인간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곧 밥 먹을 시간이 다 되어 가잖아. 교도관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유진 언니, 언니가 우리 엄마 병원비 그 큰 돈을 선뜻 내주신 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덕분에 엄마가 병원에서 쫓겨나지 않게 돼서 저 어제 정말 행복했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 지인이 면회 와서 들었는데 제 친오빠란 인간이 병원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엄마 집 담보로 잡고 도박하다 날려먹은 놈인데 이제는 엄마 이름으로 된 고액 사망보험금이 탐나서 눈깔이 뒤집혔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그 짐승 같은 놈이 의사한테 가서 뭐라고 했다는 줄 아세요? 어차피 가망도 없고 병원비까지 많이 밀린 상황에서 왜 엄마를 붙들고 있냐고 따지면서 당장 연명치료 중단 서류에 사인하겠다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대요. 그 인간이 엄마 보험금 노리고 뭔가의 큰일을 벌이고 있는 게 확실해 보여요. 말자 이야기를 들으니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말자 오빠란 인간은 정말 사람이길 거부한 인간 같아. 하지만 이제 병원비가 납부되었으니 오빠란 사람이 엄마한테 해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유진 언니가 제 오빠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며칠 전에 면회 온 지인과 아까 잠깐 통화했는데 그 인간이 엄마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눈깔 돌아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물불 가리지 않고 엄마 산소호흡기를 뽑아버리려고 시도할 거예요. 완전 충격이야. 자기 엄마 상대로 그런 짓을 벌인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언니,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박 빚에 쫓겨서 눈이 뒤집힌 짐승이라고요. 제가 여기 갇혀있는 걸 알고 더 기고만장해서 설치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엄마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먼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잖아.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그 인간이 다시는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생각이에요.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거 보니 말자가 대형 사고를 칠 것 같이 보여. 하지만 말자야, 네가 지금 또 나간다는 건 스스로 자폭하는 거나 다름없어. 지난번처럼 운이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번에 걸리면 정말 끝이라는 건 너도 알잖아. 과연 너희 어머니가 말자니가 그렇게 되는 걸 바라실까?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병원비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 인간이 더 미쳐 날뛸 거예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우리 수감실 사람들에게는 피해 없도록 죽으림을 다해 다녀올게요. 만약 제때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모두 저 혼자 계획한 탈옥이라고 자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는 절대로 피해가지 않도록 할게요. 모두가 반대한다 해도 저는 어떻게든 나갈 거예요. 담을 넘든 배수구로 기어나가든 엄마가 차가운 병실에서 그 인간 손에 돌아가시게 둘 순 없어요. 말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도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왜 자꾸 말자에게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너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수감실 사람들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해. 저로 인해서 피해 볼 수도 있으니까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볼게요. 말자에게 저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 줄은 전혀 몰랐어. 듣고만 있어도 오빠란 인간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자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저런 일을 겪고 있었으니 교도소 내에서도 그렇게 예민했던 건가 보네. 친오빠라는 인간은 정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인간 같아. 나 같았으면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끝장내버렸을 텐데 말자 언니는 왜 그런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온 건지 모르겠네. 말자가 이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것 같아. 마치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해진다고. 말자는 아직은 엄마를 지킬 수 있는 거잖아. 말자야, 이제 그만 울고 같이 나가보자. 우리 수감방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한다면 모두가 반대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난 찬성할게. 유진 언니. 모두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설마 저랑 말자가 하는 이야기 전부 다 들으신 건 아니죠? 모두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말자야, 나는 찬성이니까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도록 해. 말자야, 나도 찬성이야. 나가서 그 빌어먹을 인간 바다에 고기밥으로 던져버리고 오라고. 네 이야기 듣다가 화딱지 나서 혈압 터져버리는 줄 알았대도. 말자 언니, 그 나쁜 새끼 내가 나가서 처리하면 안 될까요?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현기증 나서 어질어질해지더라고요. 모두가 말자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 정말 모두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만약 오늘 밤에 말자를 혼자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 보여. 그러니 내가 함께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밤에 나갈 때 강철 씨한테 전화해서 교도소 앞으로 와달라고 부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밤사이에 아주 개운하게 수면을 취하던데 이제 나랑 이야기 좀 해볼까? 누가 당신을 보낸 건지 어서 말하는 게 나을 거야.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날 테니까 끝까지 버텨야 해. 어서 말하지 못하겠어! 계속 그렇게 입 닫고 있으면 오늘 많이 피곤해질지도 모르는데 정말 괜찮겠어. 그냥 빨리 말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이나 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온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나 없는 동안 꼬여버린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보자고. 강철 씨, 중요한 전화가 온 것 같으니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이놈은 제가 알아서 잡아죽칠 테니까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아저씨. 그런데 어디서 온 전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다녀오세요. 사모님 전화는 아닌가 보네. 하긴 사모님이 아직은 아저씨 전화번호를 모를 테니까 연락까지 하지 못하시겠네. 오늘 사모님 면회 가면 저 스마트한 아저씨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려야겠어. 물 좀 주면 안 될까? 목말라서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난다고. 입에 지퍼라도 채운 줄 알았더니 말 잘하네. 물 주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마신 후에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좋게 가보자고. 물 들어가니까 입 벌리고 있어.
네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물을 마시게 해줬으니까 이제 너도 내가 원하는 답을 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방금 전에 너한테 준 물이 보통 물인 줄 알아. 뭐야, 설마 물에 무슨 약이라도 탄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겠어. 난 치사하게 숨기고 그런 거 안 해. 만일 뭐라도 타게 되면 탄다고 예고하고 먹여주는 스타일이거든. 아까 오전에 발 닦은 물 버리기 아까워서 넣어주려고 담아온 거니까 안심하라고. 그럼 방금 전에 내가 마신 물이 발 닦은 물이라는 거잖아. 자, 이제 물값은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성격이 많이 급한 편이라 기다리는 건 잘 못하거든.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대답 안 나오면 그 다음엔 바로 주먹이 나갈지도 모르니까 마음 깊이 새겨두라고.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나한테 괜히 센 척하는 것 같으니 쫄지 말고 그냥 버텨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내가 여기서 전부 다 이야기하게 되면 저 인간들은 분명히 날 경찰서에 신고할 게 뻔하다고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버티는 게 최고의 방법일 거야. 길을 잃게 되어 주변을 배회하다 다리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지쳐서 우연히 이 집 앞에서 잠깐 쉬려고 한 것뿐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네가 어쩔 건데 할 말이 없지. 요놈 봐라. 내가 할 말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가 보네. 그렇게 낯선 곳에 와서 배회하다 지쳐서 잠시 쉬려고 한 사람이 왜 남의 집 앞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우편함까지 뒤지게 걸까? 오늘 새벽에 네가 이 집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내 두 눈으로 전부 확인했고 사진까지 찍어놨으니 핑계는 그만 대고 얼른 말해보는 게 어떨까? 그건 전부 오해예요. 집이 너무 멋져서 사진을 찍게 된 거고 우편함을 뒤진 건 길을 잃어서 여기가 어딘지 확인하려고 그런 거였다고요. 이놈은 그냥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물을게. 오늘 새벽에 이 집 주변을 왜 기웃거린 거야? 그리고 널 보낸 놈이 누군지 말해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게 모두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넌 왜 자꾸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그러는 넌 몇 살이길래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건데? 난 02년생이야. 나도 02년생인데 넌 몇 월이야? 난 3월. 빌어먹을 이 인간이 나보다 생일이 빠르잖아. 하지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선 생일을 조금 앞당겨야겠어. 난 2월이야. 이제 설 정리는 된 것 같으니 내가 묻는 말에 예의 바르게 대답해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제 여러 번 말하지 않을 거야. 어제 여기에 왜 온 거니? 저도 여러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라고요. 방금 전에 뭐가 왔다 간 거지? 한 번만 더 물을게. 어제 여기에 온 이유가 뭐고 누가 시켜서 오게 된 거니? 이 인간 보기랑은 다르게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아직도 볼이 불타는 것 같아. 하지만 나도 이 정도는 버틸 깡다구는 있다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아. 들키더라도 아무 말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야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버텨야 해. 이번에 맞으면 그냥 기절한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더럽게 아프고 뜨거워서 이러다가 볼에 총병 생기겠다고. 이 인간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이런 나쁜 놈들한테는 매가 약이라고 했는데 매가 안 통하는 거 보니 꽤나 깡다구 있는 놈 같아 보인다고. 아까부터 느낀 건데 이 인간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건지 모르겠네. 전에 어디서 분명히 본 것 같단 말이야. 아무튼 그건 그렇고 지금은 이 빌어먹을 놈이 스스로 불을 만드는 게 우선일 테니까 뭔가 방법을 강구해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사모님이 계셨다면 분명 좋은 방법을 말해주셨을 텐데 여기 안 계시니 아쉽긴 하네. 잠깐만 그게 있었잖아. 사모님 주특기였던 반성이 음료. 만일 내가 레몬즙 캡사이신 거기에 생선까지 갈아서 먹인다면 웬만큼 비위가 좋은 놈 아니고는 스스로 불게 될 거라고. 넌 이제 끝났어. 어디 한번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고. 저 인간 분명히 내 카리스마 있는 눈빛에 기가 눌린 것 같아. 그런데 저 인간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건지 모르겠네. 분명 어디서 본 사람 같다고.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야? 엄한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가둬놓는 거 범죄인 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신고는 안 할 테니까 어서 풀어주지 못하겠어. 너 아직도 갈증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여서 마실 거 좀 가져다 주려고 하는 거야. 금방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잠시 후에 이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기대되는걸. 한 잔 마시면 알아서 술술 불게 해주는 마법의 음료가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벌써부터 설레는 건지 모르겠네. 스마트한 아저씨 냉장고에는 무슨 놈의 통조림이 이렇게나 많은 거야. 비상식량이라도 모아놓은 건가? 지하실에 있는 저놈한테 영양식으로 먹일 만한 신선한 재료 없을까? 잠깐만, 스마트한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도대체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저와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저씨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거지? 도무지 전화 통화하는 상대가 누군지 짐작이 가질 않아. 왠지 분위기가 너무 싸한 것 같으니까 얼른 놈에게 줄 영양음료만 챙겨서
내려가야겠어. 마침 여기 보이는 꽁치 통조림과 마요네즈 조합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두유까지 있구나. 활용점점으로 이것까지 넣고 갈아버리면 몸에 굉장히 좋은 환상적인 음료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조합하면 벌크업하기에 아주 좋은 환상적인 고단백 음료가 되겠는걸. 이거 크롬한테 먹일 생각하니까 졸라 설렌다고. 넌 이제 끝났어. 그러니 내가 좋은 말로 했을 때 그냥 불었어야지. 뭘 가져온 건지 모르겠네. 통조림이랑 두유까지 들고 온 거 보니 이 안에서 식사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건가 보네.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된 것 같아. 오래 기다렸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아까 뺨 때린 거 사과하는 의미로 허기까지 달랠 수 있는 맛있는 음료 만들어서 챙겨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난 그냥 물만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날 챙겨준다고 하니까 사과는 받아들일게.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알았어.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이 걸쭉한 마요네즈가 이 목구멍에 꽁치의 풍미와 바다 내음을 더욱 진하게 코팅시켜줄 거야. 두유까지 더해지니 정말 속이 울렁거려서 넘어올 것 같아.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왜 이리도 비린내가 진동하는 건지 모르겠네. 설마 저 꽁치 통조림을 믹서에 갈고 있는 건 아니겠지. 널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반성의 음료를 만들었으니까 마시면 속이 든든할 거야. 이 인간이 날 속인 것 같아.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서 속이 울렁거려서 미치겠어. 만일 저걸 마시게 되면 바로 넘어올 것 같다고. 내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고맙지만 사양할게. 그냥 물 한 잔만 주면 안 될까? 그래도 형이 동생 건강 생각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마시는 게 예의자.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마시라고. 널 보낸 사람이 누군지만 안다면 이걸 먹이지는 않을 테니까 바로 말하던가 아님 마시던가 하라고. 저걸 받아 마시는 순간 난 끝장날 거야. 절대로 마시면 안 돼. 그냥 말해버릴까? 아니야. 그럼 돈을 못 받잖아. 어떻게든 입 꼭 다물고 버티면 될 거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버티는 거 보니 네 대답은 알아들었어. 긴 말하지 않겠어. 입 벌려. 입 벌리는 순간 난 끝장날 거야. 이빨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다물고 있어야 해. 어쭈, 이놈 봐라. 이빨을 꽉 깨물고 있는데. 야, 너 그거 알아? 이 꽁치마요 두유 쉐이크는 코로 마시면 더 진국이라고. 입으로 마실래? 아니면 코에 빨대 꽂아서 먹여줄까? 이 인간 정말 사이코패스 아니야. 어떻게 웃으면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만일 저 인간이 정말로 코에 빨대를 꼽아버린다면 내 폐속까지 비린내가 진동할 텐데 그냥 입 벌리고 한 번에 마셔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말해버릴까. 아니야. 그랬다가는 그 인간한테 난 죽을 수도 있다고. 코로 마시시면 입 벌려. 맛이 어떤 것 같아? 담백하니 먹을만 하지.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무슨 엄살을 그렇게 부리는 거야. 남은 거 마저 먹어야 하니까 입 벌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충격적인 맛이야.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걸쭉한 지옥의 맛이라고. 한 모금만 더 마셨다가는 내 위장이 모두 녹아버릴 것 같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냥 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뭐하고 있어? 어서 입 벌려. 제가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그 비린내 나는 음료 먼저 치워주세요. 마침내 이놈이 항복한 것 같아. 이제 어떤 놈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알 수 있겠는걸. 널 여기로 보낸 놈이 누구야? 절 여기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2달 분량의 딸같은 며느리 미리 보기 시청이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매달 업로드 중인 딸같은 며느리에서 가장 재미있는 11편이 넘는 점오화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오직 멤버십에서만 시청 가능한 점오화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됩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야, 짬뽕툰에서 벌써 점오화가 올라왔잖아. 이번 편은 완전 대박일 것 같으니까 얼른 서둘러 봐야겠어.